안녕하세요. 역사쌤 김전희쌤입니다. 여러분, 오늘 살펴볼 내용은 해방사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해방사가 뭐냐면은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나라가 광복을 하죠. 그리고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이 수립되기 과정까지의 이 3년 기간을 얘기를 합니다. 이 3년 기간 동안 우리 민족이 무엇을 했는가 그랬을 때 하나의 단일 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해요. 지금 우리나라는 남한이랑 북한이랑 찢어져 있잖아요. 하지만 이 당시 3년 기간 동안 우리 민족은 열심히 하나의 통합된 정부를 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의 학습 목표 같은 경우는 해방사 기간 동안 단일 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수업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이 파트 같은 경우는 우리 시험에서 아주 잘 출제가 되고요. 더불어서 시기 문제로도 되게 출제가 많이 돼. 그래서 뭐 순서 문제 이렇게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따라서 45년, 46년, 7, 8 이러한 식으로 연도에 따라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45년부터 살펴볼게요. 45년 44년이 됐어. 45년. 자, 45년의 가장 큰 사건, 우리가 가장 기억하는 큰 사건은 뭡니까? 무슨 색깔로 할까요? 파란색으로 할게요. 자, 8.15. 자, 우리가 그렇게 바라던 광복이 8월 15일 날 진행이 되었습니다. 광복. 자, 이러한 과정 안에서 일본 정부 고민에 빠지게 돼요. 왜 고민에 빠지게 되냐면은 당시 해방이 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신나가지고 막 지화자 할 거 아니야.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어떻겠어? 덜덜덜 떨겠지. 왜? 조선인들이 갑자기 죽창 들고 따라오면 어떡해? 그러니까 당시에 일본 조선 총독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아주 명망이 높았던 누구? 여운형에게 콜을 합니다. 여운형 선생님한테. 여운형에게. 그런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느냐? 야, 우리가 일정 정도의 권력 넘길게 우리 일본인들 무사히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무시하고 그냥 찔러? 자, 그랬을 때 여운형 선생님 오케이 콜 이러면서 조직을 만들게 되니 바로 이게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할 건국. 건국이 아니죠. 건국 준비 위원회 이렇게. 그래서 우리 글자를 따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건준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건국준비위원회는 사실 그 전에 배웠었던 조선 건국 동맹에서 어떻게 보면 발전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 그랬을 때 어떠한 활동을 하겠어? 건국준비다 보니까 나라의 기틀을 잡는 과정들을 완성을 해 놓습니다. 자, 일단은 지부를 설치하는데 지부는 뭐라고 불렀냐면은 우리 인민위원회라고 얘기합니다. 인민위원회. 인민위원회. 선생님, 인민 단어가 약간 빨갱이스러워요. 북쪽 단어 아니에요? 아니야. 야, 인민, 사람 인자에 백성 민자거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people이랑 똑같은 뜻이야. 그냥 사람들이 만든 위원회. 인민이란 단어에 우리나라는 조금 빨간색을 좀 뺄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지부 이렇게 있고요. 치안대를 조직을 해. 치안대 조직. 자, 무슨 말이에요? 치안대라는 게 뭐야? 만약에 갑자기 경찰서가 다 사라진다고 쳐봐. 치안이 공백 상태가 될 거 아니야. 도둑놈이라든가 강도라든가 살인범이라든가 왔다 갔다 거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치안대를 조직해가지고 해방 이후에 일제가 없는 상황 속에서 치안 공백을 마련한다라는 거죠. 요렇게 여러분들 건준위의 활동 간단하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는 과정 중에서 남한만의 상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남한. 자, 9월쯤 해서 누가 들어오게 돼요? 미군정이 들어오게 됩니다. 미군정. 좀 주의가 시끄러운 게 좀 이해를 해주세요. 자, 미군정이 들어오게 되는데 미군정 같은 경우는 당시 건준이 인정을 해요? 자, 요거 중요합니다. 건준이 인정 안 해요. 그러면은 미군정은 그러면은 우리 생각에 예전에 충칭 임시정부 있었으니까 충칭 임시정부를 위해서 건준이 인정 안 하는 건가?
아니야. 자, 여기서 또 누구도 충칭에 임정도 임정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행정기관은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야. 오로지 미국 군인들이 만든 정부만 인정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궁금한데, 자, 그 전에 제가 하나 좀 빼먹은 게 있으니까 좀 진행을 할게요. 건준이에서 미군정이 들어올 때 준비를 합니다. 무슨 준비를 하느냐? 정부를 수립을 해. 조선 인민공화국을 수립을 해요. 쌤, 이거 북한 아니에요? 아니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북한이고요. 조선인민공화국은 다른 거야. 왜 만들었냐면은 딱 이제 여운형 선생님이 생각한 거지. 해방 이후에 미군정이라든가 어쨌든 다른 세력들이 들어올 거야. 연합군 세력이. 그랬을 때 우리가 나름대로 준비된 민족이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정부 수립을 합니다. 여기에서의 조금 의미라고 하면은 뭐가 있냐면은 좌우 합작이었다. 좌우 합작이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좌우익의 대립이 굉장히 극심하잖아. 그런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새로운 그러한 나라를 위해서 잠시 손을 잡는 그런 모습들도 보였다라는 거야. 자, 근데 다시 이렇게 넘어오는데 왜 내가 이걸 얘기를 했냐면은, 자, 우리가 영향이 되었어. 그래서 공화국이라는 나라도 만들었어. 명칭도 만들었고 지부라든가 치안대도 조직하고 활동을 했단 말이야. 더불어서 충칭 임시정부 같은 경우는 미국이랑 연합활동도 했었잖아. OSS라고 특수부대 이렇게 해가지고 독수리 작전. 그런데 나름대로 역량이 있는데 미국이 왜 우리를 인정을 안 했을까? 요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야. 자, 왜 그랬냐면은 당시에 미국이 이제 우리나라에 왔을 때 앙케이트 조사를 합니다. 새롭게 한반도에 건국될 국가의 정치 체제는 무엇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랬을 때 60%에서 뭐 더 될 수도 있고요. 대부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사회주의라고 얘기합니다. 미국은 무슨 주의예요? 어떻게 보면은 자유주의지. 자유주의 국가야. 그리고 자본주의고, 여기는 공산주의고. 그랬을 때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 그냥 내버려 두면은 이 조선인들이 만든 국가는 어떻게 갈 가능성이 높아? 사회주의로 갈 가능성이 높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미국이 꽉 잡고 미국화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얘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이유야. 반대로 소련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겠어요? 소련은 내비둡니다. 되게 자유로운 척해요. 근데 사실은 뭐야? 이런 내용이 있었다라는 거지. 자, 어쨌든 이러한 과정 중에서 국내에 있었던 많은 조직들이 인정을 받는다, 못 받는다. 요거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그런 다음에 쭉쭉쭉 넘어갑니다. 사실 이때 얼마나 가슴이 아픈가요? 왜냐면은 해방한 다음에 뭔가 좀 우리나라 민족이 이제 좀 잘 될 줄 알았어. 근데 뭐야? 지금 미군정 딱 진주하고 있고 우리 정치 단체들 다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우리 독립운동이 지금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사실. 자, 이러한 과정 중에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12월이 됩니다. 12월. 바로 모스크바 삼상 회담. 뭐 다른 말로는 이제 뭐 삼국 외상회의 뭐 이렇게도 부릅니다. 결국에 뭐냐면은 삼상 세 개의 국가의 외상들이 하는데 미국, 소련, 그리고 영국 이렇게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모스크바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그 세계 질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요. 더불어서 플러스 알파스가 뭐야? 우리나라의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하게 돼요. 그랬을 때 우리나라와 관련된 내용으로 이제 어떠한 내용이 있는가? 자, 우선 첫 번째로 이제 임시정부를 구성한다. 우리 민족이 어쨌든 독립을 시켜줄 거야. 외국 입장에서. 사실 우리나라가 사실 우리 땅덩어리가 그렇게 다른 나라 입장에서 매력적인 땅은 아니에요. 전략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데 자원이 뭐 미국에 비해서 소련에 비해서 많은 편은 아니란 말이야. 어쨌든 풀어줘야 돼. 그 과정에서 중간 과정에 임시정부를 수립을 해주자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뭐냐면은 요 과정 안에서 우리 민족과 이제 이 과정 안에서 뭐였더라? 잠시만. 임시정부 구성. 아, 그렇죠. 이 내용을 어떻게 누가 미소 공동 위원회를 통해서 진행을 하자는 거지. 미국과 소련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반도에 독립정부, 단독정부를 수립을 하는 것을 돕겠다라는 거야. 마지막으로 이게 조금 중요합니다. 뭐냐? 신탁통치. 자, 근데 이거 누가 주장해요? 이거 여러분들 미국이 주장합니다. 신탁통치란 건 뭐냐면은 대신 위탁하는 거야. 통치를.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 바로 독립을 시켜준다라기보다는 일정 기간 동안 다른 나라가 이제 우리나라를 이렇게 해준다는 거지. 뭐 영국, 중국, 미국, 소련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한 국가들이 이제 우리나라를 일정 기간 동안 통치를 한다라는 거야. 왜 그러냐면 미국은 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실시를 하려고 하냐면은 아까 이러한 내용이랑 똑같은 거지. 가만히 남한을 혹은 대한민국을 내버려 두면은 한반도를 내버려 두면은 자동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빨간색이 되니까 요거 막기 위해서 신탁 통치하겠다는 거거든. 자, 이러한 과정 내에서 모스크바 3상회담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되면서 어떻게 퍼지게 되냐면은 이상하게 퍼져. 이걸 무슨 사건이라고 얘기하느냐? 동아일보 오보 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동아일보에서 신탁 통치에 대한 내용만 딱 올리는 거야. 그래서 당시 우리나라가 어떻게 갈려져 있었냐면은 미국 편이었던 우익 계열과 우익, 그리고 소련의 지령을 받고 있었던 좌익 이렇게 있었거든. 그런데 이걸 누가 주장했다고 동아일보에서 얘기를 하느냐? 미국이 아니라 소련이 주장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랬을 때 당연히 이제 처음에 우익과 좌익 같은 경우는 이 모스크바 3상회담을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신탁 통치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는 우익은 반탁, 좌익도 처음에는 반탁이라고 얘기를 해. 박탁은 아니지? 반탁. 그런데 나중에 소련에서 이제 딱 보니까 지령을 내려. 야, 이거 오케이 하라 그래. 근데 좌익 계열 같은 경우는 다 연결돼 있거든. 좌익 같은 경우는 소련이랑. 그러니까 나중에 이걸 어떻게 바꾸는 거야? 찬탁으로 바꾸게 돼요. 찬탁. 그러면서 남한에서는 우익이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지지를 얻게 됩니다. 물론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당시 우리 민족의 입장에서 가장 합리적인 판단일 수도 있어. 우리가 뭐 반탁하면 어쩔 거야. 그쵸? 소련이랑 이미 미국이 판 다 짜놨는데. 하지만 우리나라 내부에서는 우익이 세력을 잡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리고 동아일보 오보 사건, 일부러 그랬는지 실수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렇게 남한 내에서는 소련에 대한 적개심이, 좌익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퍼지기 시작했다라는 거, 이렇게 정리를 하실게요. 45년 그래서 가장 뭐 중요한 사건 꼽으라고 하면은 모스크바 3상회담,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46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언제부터냐? 한 3월에서 5월까지. 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아까 우리 미소공동위원회에서 어떠한 거 개최하기로 했죠? 위원회. 그렇지. 바로 제가 말을 잘못한 것 같아. 이미 답을 얘기했네. 자, 모스크바 3상회담에서 미소공동위원회 위원회를 열기로 했죠. 회. 네. 자, 그랬을 때 열리게 됩니다. 미국과 소련이 이제 모여요. 그래서 이제 한반도에 대해서 이제 임시정부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당시를 우리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냉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과 소련이 갈등하고 있었던 거야. 자존심 싸움하고 있었어. 그랬을 때 우리 친구들끼리 자존심 싸움을 한다고 하면은, 물론 싸우면 안 되겠지만, 자존심 싸움을 할 때 보면은 되게 이제 사소한 거 하나 가지고 평소에는 괜찮은데 그런 거 가지고 이제 되게 으르렁거리고 있잖아요. 똑같은 거야. 미소공동위원회에서도 뭘 가지고 싸우냐면은, 야, 우리 임시정부를 구성할 때, 임시정부 할 때 정치단체
누구 참여시킬 거야? 당연히 삼상회담 지지하는 친구들만 해야지. 왜? 모두 하면 안 돼? 지지하는 친구들만. 요렇게 두 개로 나뉘게 돼요. 삼상회담을 지지하는가, 지지하지 않더라도 포함을 하는가. 모두를 포함하는 것은 미국입니다. 그리고 삼상회담을 지지하는 친구들만이면은 소련이야. 자, 이게 왜 갈라지게 되느냐? 이게 왜 갈라지게 되느냐? 미국 입장에서는 명분이 좁습니다. 우리 자유주의 국가,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국가를 설립할 때, 이 한반도의 국가를 설립할 때, 이 한반도 내의 모든 사람들의 입장을 들어야 돼. 근데 사실 뭐야? 남한 쪽이 지금 우익 계열이 강하죠. 그리고 더불어서 인구는 남한이 북한보다 많아. 그랬을 때 이러한 과정 내에서 미국 세력들을 한반도 내에 더 키우기 위한 작전이고요. 소련 같은 경우는 삼상회담 지지하는 친구들, 아까 봤었잖아. 찬탁하는 친구들이 누구야? 좌익 계열이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이미 소련이 다 먹었고, 그러한 과정에서 소련은 자기 세력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돼. 요걸 가지고 계속해서 아웅다웅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거 그냥 결렬. 뭐 회담을 제대로 한 것도 아니야. 이거 가지고 싸우다가 자존심 싸움하다가 진행이 안 됩니다. 실망스러워요. 누가? 당시에 많은 우리의 민족 지도자분들께서 실망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한 과정 안에서 누가? 바로 이승만 박사가, 당시엔 박사님이죠. 이승만 박사가 뭘 발표하느냐? 정읍 발언을 발표를 해요. 정읍 발언. 자, 정읍 발언이 뭐냐면은 이승만은 철저한 반공주의자입니다. 빨간색을 싫어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지금 북한에서는 이미 소련이 장악을 했다. 남한도 이렇게 빨간색으로 가지 않을 가능성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가능한 한 지역, 어디? 남한만이라도 단독 선거 준비해야 된다는 거야. 단독 선거. 여러분, 이거 되게 큰 거거든? 이렇게 보시면 돼. 남녀 관계가 있어.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헤어짐을 얘기를 해. 야, 더 이상 안 되겠다. 헤어지자. 이러면은 그 순간이랑 그 전후랑 완전히 그 관계는 뒤바뀌어 버려요. 그전에 싸울 때는 그래도 뭐 참지 뭐 어떻게 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 그 이후에 헤어짐을 한번 얘기한 다음에는 싸우잖아. 그러면은 헤어짐을 염두를 하는 거야. 그래, 이러다가 헤어지겠지. 그래, 이렇게 만났니? 헤어지는 게 맞겠지. 생각조차 못한 내용이 지금 언급이 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좌익과 우익이 치고받고 싸우고 백색 테러, 적색 테러 이런 식으로 싸우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민족 지도자들도 서로 간에 이런 불신들이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승만의 6월 정읍 발언으로 인해서 당황하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서 어떻게? 야, 우리가 좀 싸우고 이래도 한 형제 아이가 형제 아이가 같이 놀아야지 어떻게 싸울 수가 있어? 자, 요렇게 색깔을 조금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게 조금, 자, 좌우. 자, 여러분은 좀 색깔에 신경을 써주세요. 합작 운동이 진행이 됩니다. 합작 운동. 자, 이 좌우 합작 운동 같은 경우는 46년부터 7년까지 이제 진행이 되거든요. 7년까지. 자, 그런데 이 과정이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승만 박사가 이제 못하겠다, 이제 찢어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내부에서 우리 민족끼리, 야, 그래도 찢어지는 건 아니지 않냐? 우리 좌우익 싸우긴 하지만 그래도 한 형제 아니냐? 이러면서 서로 간에 단일 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이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 그래서 주로 이제 누가 참여를 하느냐? 중도 좌, 그리고 중도 우파,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싸움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도 저 끝에 있는 친구랑 요 끝에 있는 친구랑 같이 손을 잡긴 굉장히 어렵거든. 그런데 중간에 있는 친구들이 같이 연대를 모색한다라고 하면은 이 팀, 요 팀 같이 연결할 수는 있어. 그래서 중도 좌파 누가 있었냐면은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여운형 선생님이 있었고요. 여운형. 그리고 우익에는 김규식
김규식 선생님이 이렇게 있었다라는 거,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좌우 합작 운동 버리고 또 언제 10월쯤 해서는 좌우 합작 7원칙을 10월 달쯤에 발표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좌익과 우익 간에 그러한 내용들을 정리를 하면서 야, 우리 이렇게 친해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7가지의 그러한 원칙에 대해서 합의를 하는 거야. 해방 이후에 새로 생길 국가는 이러한 7가지는 꼭 지킬 것이다. 좌우가 같이 합작해서 얘기를 했다라는 거야. 자, 요렇게까지가 이제 46년입니다. 46년. 자, 그런데 47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47년. 자, 요렇게 이제 40. 자, 그런데 왜 그렇게 슬픈 예감은 비껴나질 않는지, 우리가 열심히 하면 뭐해. 자, 당시 좌우합작 운동 잘 됐거든요. 나름대로 미군정의 지지도 받았어. 미군정 초반에는 미군정 지지 초반에는. 그런데 언제 47년 5월쯤 되었을 때, 5월에서 한 10월이 되면서 제2차 2차 미소 공위가 열리게 되는데, 이것 또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돼. 결렬.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한반도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을 안 한 거지. 그냥 자기네들끼리 자존심 싸움에 혈안이 된 거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나라 내부에서 이 힘이 빠지는 거야. 플러스 알파로 이 과정 중에서 누가 이제 사망을 하게 되냐면은 여운형 선생님이 암살을 당해요. 여운형 암살. 돌아가시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이 운동이야 뭐 제대로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겠죠. 좌우합작 그냥 아예 그냥 빠이빠이가 되는 거지. 그러면서 47년 좌우합작 운동도 실패로 끝나게 되고요. 자,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단독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너지고 있는 거야. 그 힘이 없어지고 있는 거야. 자, 미국, 소련 더 이상 서로 얼굴 보기 싫어. 얼굴만 봐도 토할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미국이 자, 이렇게 해서 11월 좀 줄 맞춰서 써볼게요. 자, 한 11월쯤 돼서 이 한반도 문제를 어디로 가게 되느냐? 유엔으로 이관시킵니다. 유엔 총회가 열리게 된다. 요렇게까지. 자, 유엔 총회에서 그래서 어떻게 결정을 내게 하느냐? 유엔 총회에서는 오케이 그러면은 인구 비례로 총선해서 국회 만들고 헌법 만들어서 국가 세워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요렇게까지가 사실은 46년, 47년까지의 과정이 되겠다. 요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이 시기가 조금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부적으로 뭐 이러한 내용이라든가 이러한 내용들 내부적으로 단일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 좌우익이 찢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위에 있는 미국과 소련이 거기에 대해서 동조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점차 분단으로 걸어가는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살필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면 사실 여기 있는 내용들은 다 중요해. 다 중요해. 꼭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48년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됐고요. 녹음 오케이. 자, 마지막으로 1948년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8년도. 자, 이렇게 이제 미국이 이 우리나라의 문제를 유엔까지 상정을 하게 됐는데요. 실제로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당시에 소련이 반대하거든. 왜? 인구 비례로 진행을 하면은 남한이랑 북한이랑 비교했을 때 당연히 남한의 인구가 많겠죠. 그러면은 이미 북한 지역을 먹고 있었던
차지하고 있었던 소련이라든가 김일성은 굳이 전체 인구 비례를 해서 총선을 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되느냐, 2월 달에 들어가서 안 되겠다. 이렇게 타협점이 안 잡히니까 총회가 아니라 UN 조그만 소총회를 열게 됩니다. 총회. 그래서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전체 인구 하려고 했는데 누가 반대? 북한 지역에서 김일성이랑 또 소련이 반대를 해요. 그러니까 야, 선거 가능 지역에서, 어디서 선거 가능 지역만 선거 실시해라, 총선 실시해라 라는 거야. 이건 결국에 어디야?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남한만 이제 진행을 하라는 거고, 남한만 진행하라는 건 결국에 우리가 그렇게 우려를 하던 바로 분단이 현실화가 되는 과정을, 미안해요, 조금 계속 이상하게 쓰네. 분단이 현실이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살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46년 6월에 이승만 박사가 정읍 발언을 했을 때에는 언급한 거였어. 그런데 언제? 48년 2월. 이때는 거의 유엔 소총회 이후로 거의 현실화가 된 거지.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결국에 한반도 내에서 두 개의 정부가 생기게 되는 과정입니다. 플러스 알파로, 자, 이렇게 이제 살필 수가 있는데, 소총회는 이렇게 3월 달에 또 어떠한 사건이 있냐면은 3월 달, 자, 3월 바로 트루먼 독트린이라는 게 있어. 자, 트루먼 독트린이 뭐냐면은 요건 세계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디테일하게 알 필요는 없어, 한국사에선. 근데 좀 상식으로 알아두자면은 미국의 이제 트루먼 대통령이 선언을 한 거야. 어떻게? 소련이랑 전쟁하겠다고. 실제로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라 냉전으로의 이제 완전 본격적인 냉전이 시작된다는 거야. 소련, 니네 동유럽이라든가 아시아에서 이렇게 세력을 넓히려고 하네?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 오케이, 서유럽 그리고 이쪽 동아시아에서 우리가 라인 형성해서 너희 견제하겠다는 거야. 이제는 세계가 미국과 소련 두 개로 완전하게 갈라지게 됐다는 거죠. 그 내용을 바로 이 트루먼 독트린을 통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그러면 우리나라 또한 이 트루먼 독트린에 대해서 영향을 받겠죠. 화해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야. 또 미소 공동위원회 열리겠어요? 안 열려. 자, 이러한 과정 중에서 누가 얘기를 하느냐? 4월 달에 김규식 선생님이랑 같이 어디로 올라가요? 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남북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드디어 김구가 백범이 움직였습니다. 올라가시면서 이러한 글을 쓰죠.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 울면서 얘기를 한다는 거야. 내 몸의 일신상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내가 독립운동했냐? 아니라는 거야. 우리 민족의 하나의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나는 독립운동을 한 것이지 내가 잘 먹고 잘 사자? 이거 아니었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상황, 분단되어가는 우리의 모습들, 옳다? 옳지 않다. 옳지 않다. 그러면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인물들 얘기를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했었을 거야. 김구, 김규식, 김일성, 김두봉. 그랬을 때 여기서 가장 이득을 보는 사람이 누구야? 그렇지. 바로 김일성이죠. 이런 얘기 쌤이 이제 수업 시간에 했었잖아요. 자, 역사 강사 4명 F4 강남에서 같이 밥 먹다. 설민석 선생님, 최태성 선생님, 이다지 쌤, 김주환.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을 갖겠어? 나한테 갖겠지. 아니, 최태성, 설민석, 이다지 다 유명한 사람이잖아. 근데 김주환은 누구야? 똑같은 거란 거야. 김규식, 김구, 김두봉 다 어디서 헷가닥 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야. 근데 김일성이 갑자기 북한 대표로 나와. 뭐야 얘? 좀 되나? 뭐 하나? 좀 치나?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김일성 같은 경우는 본인의 그러한 북한의 이 지도자 역할을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오프닝 무대? 그런 느낌인 거지, 본인이. 물론 남북 협상에서 약간 이제 분단을 반대하는, 그리고 이제 군대 철수해라 이러한 내용의 그러한 담화문을 발표를 하긴 합니다. 원칙들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미국이랑 소련이 이미 갈라먹었는데 여기서 이게 얼마나 큰 실효를 거뒀겠는가. 하지만 우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 분단된 조국을 막으려고 노력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요 사이에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4.3 사건도 있었고요. 그 내용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후에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가? 5월에 총선 실시하게 되고요. 그리고 7월에 법을 제정하게 되고요. 재헌. 그리고 이후에 8월 15일 바로 대한민국이 건국이 된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북한 같은 경우는 9월이에요. 9월 9일인가요? 이렇게 해서 북한도 같이 나타나게 되는 모습. 결국에 이 모습은 뭐예요? 분단을 의미를 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방사 45년 8월 15일부터 그리고 48년 8월 15일까지 살펴봤습니다. 우리 민족이 해방 이후에 독립된 그리고 단일 국가를 만들려고 했으나, 독립정부를 만들려고 했으나 결국에는 실패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우리 민족 최대의 비극이었던 6.25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 내용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순서 문제, 그리고 또 이제 그 안에 있는 내용들 정말로 시험에서 잘 나오기 때문에 꼭 구분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상으로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